바로 며칠 전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중국 천진에서 외국 인재를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연다고 하여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바람과도 같이 접속하여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양해를 구하기에는 너무 죄송할 것 같고 중국어 실력도 딸리니까 그냥 스크린샷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처리해주는 만능의 너구리와 함께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시죠. 제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지만 신령처럼 정말 위험한 수술까지 갈 뻔하다가 다시 기사 회생을 한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빨리 나아달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뭔가 좀 더 빨리 나아질 것 같습니다. 뭐 그건 그거고 저희들의 목적은 빠른 요약과 함께 중국 취업에 대한 정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허가를 받지 않았기에 우리의 영원한 익명 너굴군이 알아서 모든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줬으니 이 점은 가볍게 넘기도록 하며 중요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8월 11일 수요일 오후 1시 중국 시간 기준으로 천진시 과학기술국 주관으로 외국인 인재를 채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척 재미있는 사실을 전달받은 저로선 당연히 접속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지요. 시간이 부족한 저에게는 때때로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인터넷으로 바로 참석하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거고 빠르게 우리의 텐센트 회의인 비보를 키고 접속해봅시다. 801 블라블라. 자, 접속을 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PPT에 대한 소개와 이를 위해 주최한 개요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천진시는 외국인 취업 비대면 심사 제도를 실시하여 뛰어난 인재를 스카우트하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이지만 다소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신입 또는 경력인 분들도 어려울 수 있으나 제가 누구입니까? 까라면 까는 민족, 헝그리 정신, 바로 란차입니다. 중요한 건 패기입니다. 패기. 회왕색을 지닌 제 입장에서는 이런 건 다 무시하고 바로 파파고를 먼저 실행. 그렇게 나의 절친 파파고와 함께 화면에 보이시는 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맞춰서 들어가시면 되지만 일단은 파파고에게 이 회사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봅시다. 첫 번째는 자동화 기술 관련, 두 번째는 엘리베이터. 자,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구죠? 회왕색 란차입니다. 헛소리 하지마 임마. 도토리 키지기 같은 건 싫어하는 타입이기에 일단 회의실에 바로 입장했습니다. 약간 시간은 걸렸지만 이미 누군가가 면접을 보고 있는 중이었군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저는 나가야지라는 일반적인 생각이 아닌 볼드모트 같은 염치 없는 사이코패스의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먼저 패기 싸움에서 지면 밑지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들의 대화는 거의 끝나기 무렵이었고 그때 제가 입장을 해서 그런지 모자이크스러운 면접관 두 분이서 저에 대해 자기소개를 해달라고 하고 자신들의 회사 소개와 함께 여러 가지 능력 및 경력을 묻습니다. 참 재미있는 대화였으나 천진도 그렇고 북경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살짝 예민해진 시기라서 다들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쓰고 편의점 가야 하는 경우라 하지만 그만큼 방역을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이 뿌듯하기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늘 느끼지만 중국 면접과 한국 면접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 면접은 조금 더 격식을 따지는 FM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중국 면접은 마치 대화를 이어나가는 스타일로 상대방의 역량 파악과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게 주로 이루지요. 아참 연봉도 물어봅니다. 연봉은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상대가 패를 보여주기 전까지 절대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마치 포커와도 같은 것이지요. 자, 아무튼 최종 이야기로 들어가자면 몇몇 회사들은 채용 설명회를 할 것이다 라고 말만 하고 아예 회의실을 열지 않은 회사도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 인재를 원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이 외국인 인재 채용 설명회는 한국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외국인들도 포함하지요. 대표적으로 두 번째 엘리베이터 회사의 경우 기술 설계와 캐드를 잘하는 일본인을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봤었던 게 일본인 37살이셨나? 아무튼 그리고 정장도 입으셨더라고요. 일본인 분께서. 뭐 신기한 점은 제가 조금 일본어를 해서 그런지 저에게도 무척 흥미를 갖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웨이챗을 교환했습니다. 물론 저는 한국의 시장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을 달라고 했으니 여러분들에게 언젠간 기회가 가도록 미리 다리를 놓고 있는 의미라고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You're welcome. 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지만 한국의 인재를 원하는 곳은 프로젝트 관리자, 운영 관리자를 많이 원하더군요. 화장품 회사 또는 의료 관련 쪽은 disconnect. No. 자, 여섯 번째의 경우 국제 전시회 관련 부분인데 저도 여기서 엄청난 경력을 갖고 있다 보니 저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천진에서 일하기에는 너무 멀지 않나 싶습니다. 마이스의 산업이라고 여러분들 좋아하실 겁니다. 대표적인 세계적 마이스 산업 중 하나는 뭐 CS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잡설은 여기까지고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했나? 저는 도움이 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동기부여 또는 현재 중국 기업들이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각 업체들의 담당자들이 저를 긍정적인 총평으로 쓰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장점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단점은 무엇인가? 아쉽게도 여러분들이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빡세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케팅을 하고 싶다, 경영을 하고 싶다 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인터넷에 쉽게 검색해도 금방 나오기 때문이고 별다른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조금 더 특수한 직업을 노린다면 경쟁률은 낮춰지겠으나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 관련이며 중국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인이면 어떨까요? 희소성이 있는 인재이기에 TO만 난다면 바로 지원해서 면접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TO가 나지 않고 경력에 대한 페널티가 부여가 된다면 그건 그것대로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 관련이며 중국어 할 줄 아는 한국인이 마케팅 분야로 지원을 하면 어떨까요? 한국에도 마케팅 분야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정말 많은 경쟁자들과 취업 전선에서 싸우며 살아남으셔야 할 겁니다. 이 차이점을 모르신다면 더 이상 설명해봤자 피곤해질 듯하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까지. 바이바이.